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날 찾고 있다니. 제발 그 아이에게 제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과거를 들춰서 뭐 하겠어요. 제가 애원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려줬어요. 지연 씨가 직접 찾아올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도연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엄마에게 누나가 있었다니. 그것도 버려진 누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제 인생에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비밀이 있으니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식당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재료를 손질하죠. 30년째 같은 일상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남편은 도연이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보상금도 얼마 안 됐죠. 장례식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남의 집 청소도 했고 새벽엔 신문 배달도 했죠. 주말엔 행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도연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만큼은 안 겪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도연이 학원비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칭찬했죠. 이 아이는 꼭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김장철엔 남의 집 김장을 대신 담가주고 명절엔 전을 부쳐 팔았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도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도 1등 했어요 하고 자랑할 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도연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도연이 위에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 20살에 낳은 첫 아이였죠. 그때 저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도망갔고 부모님은 저를 내쫓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발버둥 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죠.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지만 아이가 살려면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 생일이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에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죠. 제 과거를 알고도 받아줬습니다. 도연이를 낳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연이는 정말 효자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아서인지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 제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렸죠. 공부에만 집중해라. 그게 엄마를 돕는 길이야. 도연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순애 씨가 아들을 사람 만들었다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과거가 들통나서 도연이 앞길을 막으면 어쩌나 하고 로스쿨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상상도 안 됐죠. 하지만 도연이의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 저도 식당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으니까요. 이제 도연이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했죠.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용돈을 줬을 때 손이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비밀만 들키지 않는다면 도연이 앞길 막을 일은 없을 텐데. 입양 보낸 딸 생각도 여전히 합니다. 지금쯤 30이 넘었겠죠.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날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가끔 꿈을 꿉니다. 두 아이가 함께 있는 꿈. 도연이와 그 아이가 남매라는 걸 알고 서로 껴안는 꿈. 하지만 그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겠죠. 도연이는 자기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걸 절대 알아선 안 됩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습니다.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입양 관련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내 딸이 날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동네 사람들은 제가 강하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키워냈다고 대단하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발 도연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최근에 도연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기쁘면서도 걱정됩니다. 혹시 제 초라한 모습 때문에, 제 과거 때문에 도연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하지만 뭐든 감당하겠습니다. 도연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가 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직접 와서 알려줬죠.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엄마 했는데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합격했구나? 제가 물었고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안겼습니다. 34세 어른이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을 일찍 닫고 소소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을 초대했죠. 모두들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변호사가 나오다니. 순애 씨 이제 고생 끝이네요. 정육점 사장님이 한우를 서비스로 주셨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다들 도연이가 자기 자식인 것처럼 기뻐했죠. 도연이는 일일이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도연이가 모두 앞에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도연이의 합격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식당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로스쿨 시절 도연이는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끔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면 고맙다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도연이는 예민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거죠. 한 번은 제게 짜증을 낸 적도 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도연이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론 걱정됐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하고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도연이는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문 밑으로 밀어 넣었죠. 아들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넌 이미 엄마에게는 최고의 성공이다. 한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가 끝까지 믿고 기다릴게. 그 편지를 읽고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다시 해볼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붓고 충혈된 눈으로 말했죠.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두 번째 도전은 더 치열했습니다. 도연이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공부했죠. 살이 10kg나 빠졌습니다. 보기가 안쓰러웠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시험 당일 새벽부터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도연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108배를 했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죠. 도연이의 간절한 만큼 저도 간절했으니까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겉으론 담담한 척했지만 손이 계속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식당에서 음식을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도연이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된 겁니다.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초봉이 1억에 가까웠죠. 도연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저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보다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죠. 일단 가서 배워라. 경험을 쌓아야 내가 원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어. 첫 출근 날 도연이가 양복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어때요? 멋있죠? 정말 멋있었습니다. 듬직하고 당당한 모습. 그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이제 도연이는 매달 제게 용돈을 줍니다. 엄마, 이제 일 좀 줄이세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무엇보다 일하는 게 좋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옛 생각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순애 씨는 팔자 좋아. 아들이 변호사라니.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도연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제 과거가 밝혀질까봐 더 두려워집니다. 가끔 도연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외로우시죠?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소리야? 너 하나로 충분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롭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도연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선배를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 남다른 사이였죠. 서윤아, 예쁘고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나 씨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식당을 둘러보는 눈빛에서 불편함이 읽혔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죠. 유나 씨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김치찌개도 한두 숟가락 뜨고는 그만뒀죠. 맵나 봐요? 제가 물었더니 애써 웃으며 아니에요. 맛있어요. 했지만 억지인 게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유나 씨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유나 씨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집안 아가씨가 우리 도연이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식사가 끝나고 유나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하지만 다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가 나가고 나서 도연이가 물었죠. 어때요, 엄마? 유나 씨 괜찮죠? 그래, 좋은 사람 같다.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런 집안에서 날 어떻게 볼까? 식당 하는 홀어머니, 초라한 집, 변변찮은 배경, 도연이한테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도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유나 씨 부모님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대요. 다음 주 일요일 어때요? 상견례에.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죠. 그래, 알았어. 준비할게.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옷장을 뒤져봤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죠. 결국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어색했지만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었죠.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씨 부모님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어머니는 대학 교수. 품위 있고 교양 넘치는 분들이었죠.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 식당을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유나 어머니의 말투에는 동정 아닌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드님을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 같았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식사를 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는데 뭘 먼저 써야 할지 몰랐죠. 와인을 따라주는데 어떻게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고, 도연이가 계속 제 눈치를 봤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친가나 외가 쪽에 특별한 분은 없으신가요? 집안 배경을 묻는 거였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안입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렇군요. 짧은 대답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 씨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신호였죠. 도연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김치도 직접 담그시고. 하지만 유나 어머니는 시큰둥했죠. 요즘은 다 사먹는 시대인데 수고스럽게 왜 그러세요?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가 침울한 얼굴로 찾아왔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제 유나 아버지를 따로 만났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도연이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자네가 우리 집안 사위가 되려면 조건이 있네. 대릴 사위로 들어와야 해. 그리고 자네 어머니와는 거리를 둬야 할 걸세. 우리 집안 품위에 맞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거하려는 거였어.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이의 앞날을 제가 막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집안과 결혼하면 도연이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어. 도연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출세를 위해 엄마를 버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럴 바엔 결혼 안 해요. 평생 엄마랑 살 거예요. 그날 밤 유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나 씨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세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배경도 학력도 품위도 저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하세요. 직설적인 말에 상처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가 대답했죠. 어머니가 알아서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현 씨 장래를 위해서라도요. 저희 아버지 회사 법무팀장 자리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조건은 어머니와 연을 끊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과 연을 끊으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유나 씨, 당신도 언젠가 어머니가 되면 알 거예요.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유나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도현 씨 평생 어머니 밑에서 살게 하실 건가요?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저와 결혼하면 도현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물러나야 하는 걸까?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도연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였죠. 우리 아들은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도연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유나 씨와 헤어졌어요. 그런 집안과는 못 어울리겠어요. 제 말을 듣고 도연이가 슬퍼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얻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연이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좋은 기회를 날린 걸 원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도연이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가끔 우울해 보였죠.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여기 김순애 씨 식당 맞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자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요. 밥을 먹는 내내 계속 저를 관찰했죠. 불편했지만 손님이니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1990년에 강원도에 사셨나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첫 딸을 낳고 입양 보냈던 곳이었죠. 아, 아니에요. 전 계속 서울에 살았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갔죠.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날 찾아온 건 아니겠지? 며칠 후 또 그 여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나이 든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속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확실해요. 이 사람이 맞아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젊은 여자였죠. 잠깐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서웠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맞죠? 1990년 강원도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김순애 씨.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보육원 원장님 딸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은 제 은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 많이 울었던 저를 위로해 주셨죠. 걱정 마세요. 좋은 부모 찾아줄게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게요. 라고.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때 맡긴 아이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당신이 거부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거부했죠.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름은 지연이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친엄마가 누군지 꼭 알고 싶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날 찾고 있다니. 제발 그 아이에게 제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과거를 들춰서 뭐 하겠어요. 제가 애원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려줬어요. 지연 씨가 직접 찾아올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도연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엄마에게 누나가 있었다니. 그것도 버려진 누나가. 일주일 후 도연이 사무실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연이가 전화로 말했죠.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엄마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군데? 뭐라고 하던?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대답했죠. 지연이라는 사람인데 엄마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다면서.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안 돼. 만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이가 놀랐죠. 엄마,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 같아서. 조심해. 하지만 도연이는 이미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엄마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 여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손이 떨려서 차도 제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입양 보낸 딸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거짓말했어. 사실이야. 내 누나가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 도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제게 누나가 있다는 걸 왜 감추신 거냐고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엄마는 너만이라도 잘 되길 바랐어. 그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라도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 도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누나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한 자식은 버리고 한 자식만 키울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죠.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 지연이가 직접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연이에요. 32살의 성숙한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닮은 얼굴이었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원망해요? 엄마가 버렸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지연이와의 만남 후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죠. 엄마, 정말 딸이 있었네요. 직접 만나봤어요. 제 친누나를. 도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는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잘 컸대요.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평생 친엄마를 그리워했대요. 왜 날 버렸을까 궁금해했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물었죠.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누나 존재를?
응,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날 받아준 거야.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저만 몰랐네요.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속았네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변명도 할 수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 왜 숨기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아들이었나요? 도연이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걸 알면, 입양 보낸 딸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상관없어요. 엄마 과거가 어떻든. 중요한 건 엄마가 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하고 산 거잖아요. 그때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연이와 저, 그리고 지연이. 세 사람이 마주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매였으니까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죠?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힘드셨겠네요.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날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이제는 이해해요? 하지만 도연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숨기고 살 수 있는지. 엄마를 다시 봐야겠어요. 너를 살리려고, 내 앞길 막히지 않게 하려고 내 딸을 보냈다.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나를 다시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또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다만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내 뿌리가 누군지. 한편 도연이와 헤어졌던 유나 씨 집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 과거가 그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걸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도연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연이가 전화로 알려줬죠. 엄마, 큰일 났어요. 유나 씨 아버지가 엄마 과거를 다 알고 있대요. 입양 보낸 딸 얘기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조사한 걸까? 그 집안 재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던? 유나 아버지가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유나와 결혼해라. 대신 내 어머니와는 완전히 연을 끊어라. 그 입양 보낸 딸도 인정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그런 치부는 필요 없다. 도연이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나 아버지가 협박을 했대요. 내 어머니의 과거를 언론에 공개하겠다. 유명 변호사 어머니의 충격적인 과거. 좋은 기사거리가 될 것이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상관없는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내 걱정은 하지 마.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내가 피해보는 게 더 걱정이야. 제가 말했지만 사실 무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며칠 후 유나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도현 씨와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요. 아니면 어머니 과거가 다 공개될 거예요. 협박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과거를 들춰서 좋을 게 없잖아요. 좋아요. 공개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들도 각오하세요. 힘없는 여자와 그 아들을 괴롭힌 재벌가.
여론이 어느 쪽 편을 들지 궁금하네요. 유나 씨가 당황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언론은 약자 편이에요. 미혼모, 입양,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놓칠 리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재벌의 갑질도 좋은 소재죠. 결국 유나 씨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 거라는 걸 알았죠. 그들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상대로 유나 씨 집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더 치밀하게 준비했죠. 어느 날 도연이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유나 씨 집안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거였죠. 주제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도덕성 문제.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목적은 우리 가족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유나 아버지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한 유명 변호사의 가족사에 대해 시작하려는 순간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도연이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나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도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도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제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위대한 분입니다. 도연이가 계속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과거에 딸을 입양 보냈습니다.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고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요. 가슴 찢어지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죠. 그 후 어머니는 결혼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저를 키웠죠. 식당 일, 청소, 막노동.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 싸운 여성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를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연입니다. 바로 그 입양된 딸이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연이가 계속했죠.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욕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나요? 유나 아버지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숨긴 건 사실이고 도연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떳떳하신가요? 뇌물 탈세 불법 승계. 그런 건 다 숨기지 않으셨나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증거 서류를 꺼냈죠.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사의 불법 행위들. 이것도 공개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요? 기자회견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기자들은 오히려 우리 가족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도연이가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30년 만에 가족 식사였으니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이런 걸 먹고 자란 도연이가 부러워요. 도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누나도 이제부터 자주 와서 먹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거구나.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 화냈던 거. 이제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거짓말해서, 숨겨서. 지연이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가족처럼? 그 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도연이와도 진짜 남매처럼 친해졌죠. 서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도연이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착하고 현명한 아가씨죠. 처음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언니.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이의 가족도 가끔 찾아옵니다. 남편과 아이들,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손주들을 보니 꿈만 같았죠. 내게도 손주가 생기다니.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정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연이와 지연이가 번갈아 와서 도와줍니다. 주말엔 온 가족이 모여 일을 하죠.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함께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봐줍니다. 순애 씨 딸도 찾고 좋겠네요. 이제 완전한 가족이네요. 축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유나 씨 집안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졌습니다. 도연이가 폭로하려던 자료 때문인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죠.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서 어느 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니에요.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지연이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가슴에 품고 계셨잖아요?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을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연이, 지연이 가족, 그리고 저. 사진관에서 찍은 정식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행복이 사진에서도 느껴져요. 사진을 들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비밀이 있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도연이가 최근에 작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미혼모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무료 변론이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맡게 됐어요. 이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도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하겠어요. 두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식당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합니다. 도연이와 지연이가 재료비를 지원하고 온 가족이 함께 봉사하죠. 작은 나눔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순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두 아이를 모두 지켜냈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마지막으로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세요. 가족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엽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 아이가 있고 곧 그들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